하나님, 나를 지킬 줄 알고 나를 다스릴 줄 아는 믿음의 마음 먼저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늘 나를 비춰볼 줄 아는 겸손함과 신실함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29번 찬양집 329번 오늘 오후 예배 공부가 당연히 얘기네. 지금 딱 들어보는데. 자, 성경 말씀 야고보 1장 19절 20절. 야고보 1장 19절 20절. 야고보 1장 19절 20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여기 성냄이라 하는 말은 헬라어로 오르게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분노인데 순간적으로 감정이 확 올라와가지고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내가 나를 모를 정도로 올라오는 걸 얘기할 때 그때 성냄이라고 지금 성경에 쓰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죠. 화가 나는데 내가 내 자신을 좀 다스릴 줄 아는 그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진주인가요? 지난 그 집에다가 불 내가지고 내려오는 사람들이 막 했던 조현병 환자 얘기가 있었던 경상남도 그 사건 있으면서 요즘 다시 조현병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시 나오는데 우리가 오해를 풀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현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 정신질환자들로 인한 과격한 무슨 살인 행위라든가 이런 사건들이 더 많다, 적다. 일반인들하고 비교했을 때 일반인들이 할 때는
일반인들이 내는 사건이 10,000명 중에 6명 정도고요. 조현병 걸린 사람들은 10,000명 중에 2명 정도입니다. 10만 명 중에 6명, 2명이에요. 훨씬 적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만기 조현병에 있는 이 사람들이 그러면 그런 이런 살인이라든가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 그럼 더 많을까? 이거는 더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왜 조현병에 있는 정신질환자들의 사건들이 더 많은 것처럼 우리가 왜 인식을 할까요? 꼭 뉴스에 조현병 걸린 사람 해가지고 이게 자꾸 뜨니까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건 조현병은 유전입니다. 그래서 일반인 가정에서는 생기지는 않고요. 정신질환자가 있는 집에서 정신질환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정신질환을 가지고는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다 뭐 하는가 하면 그거를 우리는 다 케어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여기 정확한 수치가 될지 모르지만 저나 여러분들의 다 2% 정도 넘어가 있어요. 모든 일반인 사람들이. 그런데 2% 정도는 넘어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이른바 속된 말로 얘기할 때 꼭지가 돈다 그러잖아요. 꼭지가 확 돌았을 때 그래서 그 수치가 내가 2 정도였는데 이게 7, 8로 넘어가면 그때는 뭐가 되는가 하면 정신 이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그거를 뭘로 가지고 있는가 하면 나를 통제하는 능력으로 우리가 그걸 다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벽을 깨게 되는 것이 뭐냐면 분노예요. 이걸 깨는 제일 첫 번째 것이 분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분노를 조절을 좀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야기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듣기는 빨리 좀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라고 했어요. 듣는 건 빨리 해요. 그런데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얘기가 뭐예요? 한 번 좀 생각해 보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우리 그런 거 많이 경험해 보잖아요. 반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선생님이고 애들이고 다 누구를 의심을 해요? 그 반에서 제일 어려운 애, 그죠? 가난한 애. 걔를 일단 의심을 하잖아요. 걔가 아무리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그러다가 막 그래도 걔를 해가지고 뭐 실제로 영화나 이런 데서 그런 사건들이 많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부잣집 애가 떨어뜨린 거예요. 그죠? 떨어뜨려가지고 누가 주워가지고 야 이거 네 거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 한 30분, 1시간 동안 그 애를 뭐 선생님이고 뭐고 야 괜찮아 선생님 다 이해해. 너 너무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그런 마음이 잠깐 들었을 거야 하면서 그 아이가 하나를 인격을 완전히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상황이 되면 그 아이는 정상적인 애더라도 뭐가 되는 거예요? 조현병 환자가 되는 거예요.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그렇게 되면 그거를 못 벗어나거든요. 가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뭘 해요? 좀 더디하라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이 말을 이렇게 했을 때 듣는 저 사람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고 듣는 저 사람이 얼마나 아플까를 한 번은 생각해보고 말을 좀 해보라 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리고 뭐 하라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내기를 더디하라. 성낸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꼭지가 든다는 거죠. 이성을 잃어버릴 만큼의 그 일은 뭐라고요? 가급. 안 했으면 더 좋은데 우리는 육신을 입고 태어난 우리들은 안 할 수는 없어요. 정말로 막 화가 나가지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뭐 하라고요? 한 번, 2번, 3번 좀 더 생각해보라 그러잖아요. 우리 많이 들었던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던 게 참을인자가 한자로 어떻게 된다고요? 참을인자가 무슨 뜻이에요? 참을인자 칼도의 마음심이잖아요. 뭐예요? 내 마음을 칼로 찌르는 것이 참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칼로 내 마음을 찔러가지고 내 마음 구하는 걸 안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문인자가 3번이면 뭐 한다고요? 살인도 면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참는다는 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참어 그러는데요. 그 참는다는 게 엄청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 훈련에 관한 얘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인터넷 들어가셔서요, 이쪽 부분에 대해서 좀 이거는 이런 거 다 물론 돈 많이 들고 배워야 되는데 요즘은 세상이 워낙 좋아져 갖고 돈 안 내고도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조금만 부지런하면 돼요. 내가 조금만 부지런하고 집에 인터넷만 설치를 하면 됩니다. 좀 여러분들 다른 거 물건 사고 뭐 저 고스톱 치고 하는 대로만 그런 거 쓰지 마시고 그런 건 안 써도 돼요. 그죠? 찾으세요. 공부하는 거 좀 찾으시라고요. 여기 보면 오늘 가시면 나 전달법이라는 게 있고 너 전달법이라는 게 있어요. 나 전달법, 너 전달법. 그래서 나 전달법은 뭐냐면요, 내가 어떤 생각이나 느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내가 화가 날 일을 지금 누가 했어요. 근데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와요. 그래서 야 하면서 화를 내면 저쪽에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가 잘못한 거 알면서도 내가 야 하면서 막 몰아치면 내가 잘못했어도 어떻게 돼요? 같이 받아 쳐버리거든요. 그럼 나 전달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 가지 3단계. 그래서 나 전달법에 3단계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천면이가 시험인데 단면이가 테레비를 있는 그냥 책으로 이빠이라고 말을 입에 베가지고 이런 말 쓰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나오니까 어쨌든 볼륨을 최대로 올려놓고 뭐 아이돌 춤추는 건 단면이가 이렇게 해요. 그러면 천면이가 자 2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야 하면서 화를 내면서 뭐 테레비전을 끄든가 아니면 단면이를 확 미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담연아 하고 불러서 형이 내일 시험이야. 첫 번째 이유가 있죠. 두 번째 뭐냐면 그래서 형이 공부해야 돼. 두 번째 이유예요. 그 다음 세 번째, 그래서 형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네가 이렇게 텔레비전 볼륨을 크게 틀어놓으면 형이 집중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텔레비전을 끄든지 아니면 소리를 좀 낮춰줄 수 없니? 라고 이야기하는 게 나 전달법의 3단계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화가 났는지 아니면 지금 상대방이 너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를 조절하는 거의 시작이 뭐냐면 나 전달법을 내가 자꾸 훈련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났는데 우리는 뭐예요? 화가 났으면 이유를 말해봐 내가 하는데 우리는 다 보통 훈련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것도 모르냐고 척하면 알아야지 하면서 막 화를 내요.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남자는 여자가 왜 화나는지 전혀 몰라요. 몇 년 전에 제가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해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 하와이까지 3차선 왕복 6차선 다리를 하나 좀 짓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탁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샌프란시스코부터 하와이까지 그 길이가 얼마인데 거기다 그거를 6차선 도로를 만드는 다리를 어떻게 만드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 그게 그렇게 어려우시면 그건 됐고 제가 제 마누라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대체가 알 수 없으니까 우리 마누라가 무슨 생각하는지 그걸 좀 알게 하는 방법을 저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8차선으로 해줄까? 그러시더래잖아요. 하나님도 여자 마음을 모른대.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몰라요. 우스갯소리 하는 얘기지만 내 마음 나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왜 화가 나는지를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법을 자꾸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번에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화날 때는 내가 화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근데 그것이 상대방이 저 사람이 왜 화를 내지? 내가 이런 말을 했는데 저 사람이 왜 화를 내지? 이거에 대한 설득이나 이해를 해주지 않고 계속해서 화만 내면 상대방은 어떻게 보는가 하면 저 사람은 맨날 화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사람이 화를 내도 뭐 하는 거예요? 에이 또 시작이다. 그리고는 뭐 하게 돼요? 무시해버리게 된다고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그 공동체에서 가정이면 가정, 교회면 교회, 일터면 일터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앵그리 버드가 되는 거예요. 걔는 언제나 눈꼬리가 올라오고 입꼬리가 올라가고 입에서 좋은 말 안 나오고 입에서 시작하는 게 야! 하면서 벌써 하이톤으로 시작하고 그렇게 되니까 내가 정말로 이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화를 내고 상대방 다른 사람들은 다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쟤는 아무것도 아닌데 화를 내는 애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따돌림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전달법을 통해서 우리는 뭘 자꾸 연습을 해야 되는 거냐면 상대방의 행동이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어떤 느낌을 받는지에 대해서 그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꾸 설명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그것이 우리 쉽게 얘기해서 가정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지켜갈 수 있거든요.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모르는가 하면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가 왜 화나는지 뭐 다음 주에 설교 때 할 얘기지만 엄마 반성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쓴 건데요. 자식들 인생을 완전히 망쳐놓은 다음에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쓴 책이에요. 엄마가 애들 인생을 완전히 망쳐놓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봤을 때 자식들의 인생을 망친 거고 자식들은 다 자기의 자리를 지켜간. 그래서 이분이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쓰고 그리고 나서 지금은 코칭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름을 갑자기 이은주 원사인가? 제가 뭐 다음 주일날 제가 소개를 할 거니까. 그래서 5월달에 제가 우리 그 오후 예배 때 한번 책 그거를 가지고 함께 하는 그 읽기를 하는 거 있는데 그 책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좀 읽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반성문 아니면 엄마 반성문 이렇게 치면 인터넷 들어가면 나와요. 근데 뭐 잠깐 얘기를 하면 그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이 엄마가 우리 애가 서울대학 들어가면 사람들이 나한테 인터뷰하러 올 때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할까 준비하면서 살았던 엄마예요. 완전 1등급의 최상 1등급. 이러다가 얘 수속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할 만큼. 근데 갑자기 고등학교 2학년 때 자퇴하겠다고 폭탄 발언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면서부터 쭉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원래는 제가 지난 김민석 집사한테 보내는 주보에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가 다음 주 제목이었는데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바꿨어요. 다윗의 얘기로 바꿨는데 어쨌든 다음 주일날 얘기를 할 겁니다. 어쨌든 그런데 그 밑에 동생도 무용을 하면서 역시 그 애도 1등급이었던 애인데 엄마 때문에 그런다 그러면서 뭐 자기네 집안이 뭐 난장판이 되고 싸움을 하고 별하고 애가 가출하고 뭐 하면서 봤던.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하면서 이 권사님이 깨달은 것 딱 하나예요. 내가 내 아이들을 노엽게 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 그리고 그곳에서 이분이 회개하고 통곡하고 그리고 쓴 책이 엄마의 반성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뭐 다음 주에 제가 조금 소개를 할 거고요. 우리 한번 그 책을 좀 사서 읽어보면 내 자식이 아니더라도요. 남들 주변에 그렇게 하는 집들이 많으니까 한번 좀 한번 보면 될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마찬가지. 자, 나 전달법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너 전달법이라는 게 있어요. 너 전달법이라는 건 뭐냐면 너 때문이라는 거지. 너 때문에. 쉽게 얘기를 하면 자, 지금 담임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러다가 말을 하다가 뭔가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런가면 실수는 내가 해놓고 담임이가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목사님이 헷갈리자 그러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너 때문이라고 하는 것으로 모든 걸 그 상대방에게 뒤집어 씌우면서요.
상대방이 분명히 잘못했는데 상대방 스스로가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오히려 그 지적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게 이게 너 전달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너는 도대체 왜 연락도 없이 늦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네가 늦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다 망쳤잖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상대방의 늦게 온 이 사람은 자기가 늦게 온 일 때문에 무엇이 어떻게 망쳐졌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얘기를 듣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늦었다 이런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늦었다 그러면 이 얘기 들어도 관계가 없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그 얘기는 안 하면서 내가 그러는 거예요. 장로님 2시까지 교회에 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유는 몰라. 그러면 장로님이 다른 일 하다가 좀 늦게 오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교회 만약 예를 들면 무슨 중요한 계약을 하러 온 사람이 2시가 지나도 안 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가버렸단 말이에요. 갔어요. 그 다음에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늦게 온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에 대해서 뭐예요? 설명을 안 해놓은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사실은 내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뭐예요? 당신 때문에 이게 다 안 됐어라고 몰아치운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들이 대부분 다 이 너 전달법에 익숙해 있어요. 뭐냐면 부정적인 것을 너무 강조하는 것이 우리 안에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말했잖아 아니면 뭐래 네가 이거 했잖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을 안 하고요. 그죠?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많이 하는 얘기 중에 애들이 공부를 잘 못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게 중요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엄마가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그런 말 하니까 공부 못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는 상대방은 어떻게 돼요? 그거는 칼로 찌는 거거든요. 근데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말을 했는지를 몰라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내가 화가 나고 내 기분대로 막 말을 하는 데는 우리는 익숙해져 있는데 내가 던지는 이 말을 듣는 상대방이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고 얼마나 아파하고 얼마나 힘들어 할까에 대한 생각은 1도 안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모습이에요. 그것이 가장 강한 게 뭐예요? 부모 자식 간에. 특히 우리 한국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엄마 반성문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한 번도 아이들에게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를 물어보지를 않았어요. 엄마들이 다 뭐라 그래요? 다 뭐예요? 다 너를 위해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당하는 자녀들은 단 1도 나를 위해서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내가 100점 받아오면 엄마가 뭐예요? 잘했다 그러니까 바로 전화 걸어갖고 언니 우리 윤석이가 100점 맞았어. 엄마 우리 윤석이 100점 맞았어. 그럼 애들이 볼 때는 뭐냐면 내가 100점 맞은 게 누구 좋은 일 하니까 엄마 자랑질을 하려고 내가 100점 맞은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게 와 있다고요. 그래서 요즘 들어서 이 지금 하면서 나 전달법, 너 전달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그 얘기예요. 뭐냐면 듣는 사람의 화자의 입장을 좀 생각하는 훈련을 좀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심리치료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하지만 그 운동들을 교회에서부터 좀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 교재에 보면 앨리스 이론 이렇게 써놨어요. 앨리스의 A, B, C, D 이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인지 변화 촉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인터넷 들어가셔서 꼭 좀 보세요. 보시면 앨리스 이론 이렇게 돼 있어서 합리적, 정서적 접근 이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앨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만드는 거고요. 뭐냐면 우리는 모두 다 사고와 정서 그리고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죠? 우리 다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행동, 사고 우리가 다 조절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문제는 앨리스는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내 모든 문제는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다 뭐예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잘못된 아니면 비합리적인 신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를 뭘 하는가 하면 선행 사건, 촉발 사건이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승리야 밥 먹어 그러는데 승리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엄마가 차려줘 하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바쁘니까 네가 차려 먹어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합리적인 대화예요. 그죠? 그런데 엄마가 차려줘 라고 얘기할 때 엄마가 화가 나.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뭐가 되는가 하면 엄마를 무시한다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면 남편이 나를 무시한다고 나가요. 즉 무슨 얘기가 돼요? 비합리적 신념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계획해놓은 게 이거가 있는데 이 계획대로 되어지질 않으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를 무시한다든가 아니면 뭘 잘못했다든가 하면서 나의 입장에서 내 삐뚤어진 모습으로 상대방의 행동을 판단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화가 나서 소리를 치게 돼요. 비합리적인 신념에 의해서. 그렇게 되다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합리적 신념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승리가 지금 다른 일로 바쁜가 보구나 하고 내가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근데 우리는 이 훈련을 잘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앨리스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5단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분노를 유발하는 내 언어가 있어요. 너는 나를 무시했어. 나한테 전혀 관심이 없어. 가장 쉬운 예로 제가 일부러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봤을 때 헤어스타일이 좀 바뀌면 일부러 자꾸 아는 척 하잖아요. 옷은 제가 보고 돌아서 우리 집사람이 오늘 어저께 무슨 옷 입었는지 저도 모르거든요. 근데 헤어스타일은 그래도 조금은 제가 관심이 있어서 헤어스타일이 좀 바뀌면 그거는 조금 알아봐. 그래서 일부러 막 얘기를 해요. 관심을 좀 가져주는 거예요. 왜? 마음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우리 교인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표현을 하면서 뭘 하는 거예요? 변화에 대해서 무언가 알아주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이거 훈련받아서 저도 일부러 무언가 변화된 걸 자꾸 찾고 그것을 뭐로 하냐면 자꾸 이거를 표현하래요. 그 교육받은 데서 배가 배운 게 그거예요. 일부러 아무거래도 집에 가갖고 예를 들면 우리 집사람이 아침에 나갈 때 하고 들어올 때 뭐가 달라져도 좀 달라졌으면 여보 나갈 때 이렇게 했는데 뭐 이렇게 했네 라고 하면서 무언가 자꾸 뭐 하는가 하면 나는 당신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대해서 내 마음속에서 당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하는 그 훈련들을 자꾸 하래. 그리고 그 말을 자꾸 하래. 그래야 가정이 그리고 공동체가 그 작고 사소한 것 때문에 유지가 되는 일들이 거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자꾸 헤어스타일이 바뀌었네요 뭐라고 하는 것을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설령 안 바뀌었어도 드라이를 다르게 했으면 어떻게 내 눈에는 다르게 보이니까 꼭 미용실 가갖고 커팅을 해야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난주에 왔을 때하고 이번 주 왔을 때하고 드라이를 좀 다른 방향으로 하면 어쨌든 바뀌니까 무언가 자꾸만 뭘 하는가 하면 그 일들을 자꾸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꾸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훈련들이 안 되니까 우리는 뭘 하는가 하면 남편이 내가 오늘 미용실 갔다 왔는데 미용실 갔다 와서 딱 있는데 남편이 들어오면서 머리 바뀌었네 이게 한마디만 해주면 되는데 사실은 남자들이요 그걸 모르는 게 정상이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죠. 여보 나 어디 바뀐 데 없어. 뭐 똑같은데 이게 그게 없어서가 아니라 남자들의 DNA 속에요 아침에 한 것이 저녁까지 이게 남아있지 않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너무 신나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꾸 무언가에 대한 우리가 관심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예요? 자기 언어 치료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기 언어 치료법을 하지 못하니까
상대방이 내게 말을 하는데 그 말에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도록 하는 말들을 우리가 툭툭 던져요. 그러면서 상대방이 왜 화를 내는지, 상대방이 왜 기분 나빠하는지 이유를 몰라요. 우리 엄마 자식들 간의 대화 중에, 부모 자식 간의, 그리고 부부 간의 대화 중에 이런 일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앨리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만 뭐 하는가 하면 합리적인 신념을 통해서 그것을 자꾸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편안한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자꾸 내 말을 훈련하고 통제하고 바꾸려고 애를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교재 아마 내가 듣는, 공감하는 자세 해가지고요. 공감 연습을 자꾸 하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내가 화가 났어요. 그러면 너 왜 자꾸 화를 내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화가 났니? 라고 물으라는 거죠. 그리고 네가 이것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났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 하라고요? 인정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인정해 주고, 두 번째는 그 아이가 얘기를 하는데 그 아이의 말을 중간에 끊지 말고 좀 들어주려고 계속해서 그래 하고 하면서 자꾸 그 사람이 말할 수 있도록 자꾸 그렇게 인정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그 말을 다 듣고, 내가 당신이 하는 말을 내가 다 듣고,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으로 당신이 화가 났군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뜻을 전달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훈련을 자꾸 하다가 보면 오늘 스스로 합리적인 신념을 만들어가는 가정이 될 수 있고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사실은 우리 가정이나 어디나 가장 부족한 게 뭐냐면 상대방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이 가장 부족한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저는 빠루라고 하는 말을 그 텔레비에서 처음 봤습니다. 국회에서 빠루라고 하는 말을. 제가 그런 공사 현장에 가볼 적이 없어서 그랬더니 빠루가 뭔가 했더니 이렇게 뽑으려는 그거를 우리 국회의원이 들고 있더라고요. 그죠? 국회 문 부시고 들어간다고 한쪽은 빠루를 들고 있고 한쪽은 햄머를 들고 있고, 그게 다 뭘까요? 그게 다 상대방 때문에 내가 분노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만 합니다. 어제 보면 민주당 국회의원이었던 무슨 위원장 이상민 의원이 하는 말이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법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정말로 국회의원들 입에서 듣기 싫은 소리가 뭐냐면 국민들이 원한다는 말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들이 원하는 것이지 무슨 국민들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말들 속에서요, 분노를 느끼는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들어요. 그죠? 우리 여당의 대표라고 하는 분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또 그거를 맞받아치는 야당의 대표나 대변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너무 품격이 없는 말들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텔레비전만 켰다 하면 분노가 유발되는 뉴스들이 넘쳐나잖아요. 조금도 양보가 없어요. 그죠? 조금도 양보가 없고 서로 뭐냐면 내 것만 해야 된다고 서로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게 여의도만 그럴까요? 오늘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일터도 그렇지는 않습니까? 한 번쯤만이라도 내가 이런 말 할 때, 내가 이렇게 행동할 때 저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를 우리가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 본다고 하면 여의도가 지금처럼 안 되지 않았을까요? 그죠? 오늘 우리들이 한 번쯤 상대방의 마음을 한번
한번 생각해보고 상대방의 아픔을 공감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좀 가지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야고보서에서 얘기했던 꼭지가 도는 성냄은 오늘 우리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게 조금만 줄어든다고 하면 비합리적인 불합리적인 신념 만드는 사람의 모습 속에서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합리적인 신념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만큼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좀 더 소통이 되고 그리고 좀 더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는 사회로 바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정말로 그리운 거예요. 옛날 YS, DJ, JP 그 시대 때 보면 아무리 싸움을 해도요 그게 품격 없는 소리들은 안 했었거든요. 그때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이 땅에 여당이나 야당이나 지도자가 없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품격 없는 싸움이 되고 난장판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아픔이 좀 있어요. 오늘 우리 가정에도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교회고 실장이고 지도자가 있으면 오늘 우리는 그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주 안에서 정말로 내가 믿음의 지도자가 되고 그래서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합리적이고 소통이 되어지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를 만들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와 이 나라가 참으로 소통이 되어지고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의 몸된 그 교회 속에서 살아간 그리스도의 제자들 속에서 주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또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은혜와 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오늘 2부 예배 때 불렀던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456장 찬송을 할 건데요. 제가 이 찬송을 오늘 2부 예배 때 했던 이유는 이 노래를 가사를 쓴 분이 어느 날 집회를 참석을 했는데 목사님께서 앞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들고 그 상처를 가지고 나오면 주님이 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나오세요 그랬는데 한 사람도 안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고쳐주실 줄 믿는 분 나오세요 다시 얘기하는데도 안 나와요. 그때 그 모습을 보고 그분이 이 가사를 쓴 분이 집에 가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회개하면서 쓴 가사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누구나 다 실패를 하고 누구나 다 아픔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거 2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설교 때도 주님 앞으로 들고 나오세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해결 안 돼요. 456장